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양오행 체질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올렸던 영상에서 이 부분이 좀 빠져 있어서 보강하는 차원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어요. 제가 건강과 그 풍요로운 삶에 대해서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계속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도대체 풍요로운 삶과 부자가 되는 삶과 행복한 삶과 건강이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음양오행을 내가 왜 알아야 되느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내 생각이 곧 현실이 되는 거잖아요. 내 생각을 만드는 게 바로 내 건강이라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소우주라고 하죠. 내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과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별로 다르지 않아요. 내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결국에는 내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몸 안에서 뭔가가 잘못되고 잘 순환되지 않고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건 결국 내 현실에서도 곧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풍요로운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 몸을 먼저 다스려야 되고, 내 몸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내 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원리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왜 하필 음양오행이냐? 저는 자연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대체의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주류가 되고 있는 양의학은 우리의 병을 고치는데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어요. 현대의학은 대증요법이죠. 대증요법이라는 건 증상에 맞춰서 그 증상을 없애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작은 근종이 있어요. 근데 그 작은 근종 진단을 하고 작은 근종을 없애지 못해요. 그리고 작은 근종이 5cm 이상이 되면 그걸 수술로 떼어내요. 이렇게 결과물이 만들어진 것을 떼어내서 제거를 해서 없애는 것, 이게 대증요법이에요. 그리고 진통제 같은 것들, 진통을 없애는 것, 그게 대증요법인데, 사실은 그 근종이라는 것을 떼어냈지만 근종이 생긴 원인은 아직 그대로 있죠. 그래서 그 원인 치료가 아니라 증상만을 치료하는 게 현대의학이고, 거기에 바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증상만 떼어내고 원인은 그대로 있으니까 다시 증상은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한의학으로 가면 이 부분이 해결이 될까요? 만약 그랬다면 한의학이 오히려 주류 의학이 됐을 거고, 아픈 사람들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병원에 다니면서 당뇨병 같은 경우 평생 약을 먹으면서 조절을 하면서 살고, 아토피나 천식 같은 경우에도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약을 계속 꾸준히 먹으면서 증상을 다스릴 뿐이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도 그것들을 치료를 못하기 때문에 보약을 계속 먹고 침을 맞고 하면서 몸을 보호하고 그냥 기운을 내고 어디 삐거나 근육이 뭉치거나 했을 때 침으로 순환을 시켜주고 하는 정도지, 근본적인 치료를 못 해주는 건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공격을 하는 게 돼버릴 수도 있는데, 사실이잖아요. 네, 이게 현실이니까 사실을 뭐 사실대로 얘기한 거니까 이 부분은 의사분들도 사실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의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그분들도 사실 그런 한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약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나 그것들이 독성을 가지고 있고, 그게 몸에 들어가서 원인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을 쓰는 거에 대해서도 본인들도 고민을 하고 계시고, 어쩔 수 없는 진퇴양난에 있는 게 사실은 의사들이에요. 네, 진짜 의사들이랑 대화한 내용이니까 저를 공격하시면은 참 저는 할 말은 없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해답을, 저의 건강을 그래서 어떻게 다스렸느냐, 어떻게 되찾았느냐 하면 대체의학으로 되찾게 됐어요. 대체의학이라는 건 먹고 마시고 숨쉬고 잠자고 싸고 운동하고
네, 이런 인간이 하는 기본적인 생활 안에서 문제가 생겨서 병이 생긴 거를 다시 그것으로 해결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숨 쉬고 운동하고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여기 이것들로 해결을 하는 게 가장 올바른 해결책이고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 거죠. 네, 그래서 음양오행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아주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우리를 깊게 들여다볼 수 있었던 그 지혜롭던 시절에 음과 양, 그리고 5가지 기운으로 우주 만물을 분류해 놓은 사상이 바로 음양오행이에요. 동양 사상에서는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5가지 기운으로 만물을 분류합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도 이 5가지 기운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5가지 기운은 음과 양에 해당하는 각각 장과 부 2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5가지 기운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끊임없이 극하고 순환합니다. 우리는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끊임없이 움직이고 순환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의 기운은 간장, 담낭, 화의 기운은 심장, 소장, 토의 기운은 비장, 위장, 금의 기운은 폐, 대장, 수의 기운은 신장, 방광이 해당되고요. 가운데 상화라는 것은 기운이 있다, 기운이 없다 할 때 바로 그 기운이에요. 이에는 심포와 삼초가 해당됩니다. 장부들은 이와 같은 특성으로 나눠지고요. 각각의 장부는 각각 다스리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오행체질이라는 것은 이 5가지 기운 중에 어떤 기운을 가장 강하게 타고났느냐라는 것으로 분류가 됩니다. 음식도 맛에 따라 5가지 기운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5가지 기운을 가진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주는 게 건강에 매우 중요하겠죠. 그 중에서도 내가 약하게 태어난 기운을 보강해줄 수 있는 음식을 열심히 먹어주는 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각각의 타고난 기운에 따라서 성격 특성도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각각의 장기가 가지고 있는 기운에 따라서도 성격 특성이 변하기 때문에 장부의 건강 상태가 우리의 성격을 계속해서 변화시킵니다. 제가 체질별로 따로 컨텐츠를 만들 때 이 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고요. 지금 목형에 대한 컨텐츠는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화형에 대해서 제가 컨텐츠를 만들 건데요. 화형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타고난 체질이에요. 그래서 좀 할 얘기도 많고 많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